네, 안녕하세요. KCS콘 2025에 처음 프리미어 스폰서로 참가하게 된 시스코 코리아의 이창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앞서 여러 소중한 발표를 들으면서 올해 KCS콘에 참석하길 되게 잘했다. 여러분께 저희의 스토리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계 보안이 이제는 의미가 굉장히 희석됐구나라는 한 가지가 있었고, 두 번째는 키사 박 단장님 말씀 발표 내용 중에도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네트워크 팀과 보안팀이 따로따로 보안에 대해서 바라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여기 와 계신 대부분의 이제 참석자분들이 이제 보안 담당하시는 분들일 텐데, 과연 네트워크 영역에서는 우리가 보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제 오늘 발표를 들으시고 나면 각자 회사에 돌아가셔서 네트워크 팀과는 어떤 대화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익혀가시면 제 세션이 성공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코라는 네트워크 회사가 왜 보안 회사에 와서 발표를 할까 하고 굉장히 아젠다를 보시면서 궁금해 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시스코 회사란 자체가 바로 보안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업력은 1995년도 방화벽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메일 보안의 대표 주자인 아이언포트, 그리고 IPS의 넘버원 업체였던 소스파이어, 이런 회사들을 다 인수해서 내재화 시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커널 레벨의 보안을 담당하는 EBP 전문회사 아이소베일런트, 그리고 CM 글로벌 넘버원 회사인 스플렁크까지 인수하면서 방화벽부터 CM까지, 그리고 최근에 나온 AI와 관련된 모든 솔루션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보안 회사입니다. 제가 뒤에서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지만, 저희 시스코의 미션은 모든 것을 안전하게 연결하는, 단순히 모든 것을 연결하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모든 것을 안전하게 연결하는 회사로 변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보안 솔루션을 크게 나눠 보면 컨텍스트 중심으로 유저, 디바이스, 그리고 IoT Things, OT와 관련된 디바이스들을 인식하고 인증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그런 솔루션부터 정책을 수립하고 배포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팔러시 제품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만이 할 수 있는, 즉 정책을 집행하는, 바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스위치, 라우터, 방화벽, 그리고 스위치의 포트 하나가 모두 보안 장비로 동작할 수 있는 이런 집행 영역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저희 시스코의 엔드투엔드 보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까 팔로알토에서 파트너십이라는 아주 좋은 단어를 써주셨는데요. 파트너십은 아무나 맺는 게 아니죠. 나보다 뭔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그 정보를 나와 공유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파트너일 겁니다. 자, 저희 시스코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보안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저희 시스코의 탈로스라고 하는 보안 전문 분석 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탈로스라는 조직은 비정부기관에서 정부기관을 제외한 비정부기관의 보안 분석팀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조직을 운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로스에서 하는 일은 약 30만 개의 고객에서 같이 쉐어해 주시는 여러 가지 보안 이벤트나 인시던트들을 수집을 하고요. 280만 개의 샘플을 항상 멀웨어 분석을 하고 있고, 이게 얼마인가요? 예, 8,860만 개의 이벤트들을 매일같이 분석을 하는 조직입니다. 이거를 그냥 뭐 사람이 다 수작업 당연히 아니겠죠. AI 엔진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연간 200개의 보안 취약성들을 업계와 공유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보안 인텔리전스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좋은 보안 제품을 갖고 있다가 아니라 내가 시스코와 함께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인텔리전스를 함께 내가 얻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회사 소개 간단하게 좀 드렸고요. 자, 오늘은 제 발표 주요 내용은 최근에 뭐 벌써 이제 반년이 넘어갔는데 작년 말에 발표된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 2.0 중심으로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죠. 앞서 세션에서도 강조해 주셨지만 저는 그 부분에서 네트워크 중심으로 이 제로 트러스트 2.0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 이제 포스트 코비드라는 단어가 이제 무색할 정도로 이제 아무도 이제 마스크도 안 쓰시고 하는데, 사실 제가 2주 전에 코비드 걸려갖고요. 지금 목 상태가 조금 안 좋긴 합니다. 지금은 다 나았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예, 코비드 이후에 코비드 전에는 저희가 다 이제 센트럴라이즈드 환경이었잖아요. 모든 직원들이 다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경계 보안을 튼튼하게 세우고 모든 것이 내 안에서 관리되는 시대에서 이제 사용자들과 디바이스의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들이 접속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위치도 이제 내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그 프라이빗과 퍼블릭 간에 왔다 갔다 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이제 강조해 드린 것처럼 더 이상 경계 보안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가장 심플한 한마디로 우리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보시면, 우리 사용자들이 원하는 거는 결국 내가 어디에서 일하든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든지 연결 잘 되고 안전하게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주 단순한 기대치를 갖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면에는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의 연결성, 이런 것들이 매우 복잡하게 얼기설기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안 담당자나 네트워크 담당자들이 이 고객의 단순한 요청,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어플리케이션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쓰게 해주세요라는 이 요청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많이 솔루션들을 들으시고 밖에서도 부스에서도 많은 솔루션들을 보실 텐데, 내가 이 많은 솔루션들을 다 언제 구매해서 언제 설치하고 언제 운영하고, 그리고 이렇게 도입하면 우리 회사의 보안이 진짜 안전해지는 건가라는 고민도 한편으로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가장 큰 자산 중에 사실은 놀고 있는 자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네트워크라는 플랫폼인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관리하고 컨선을 하고 계시는 모든 보안의 대상들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고는 크게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네트워크 담당자들은 이 네트워크를 사실 어떻게 보시냐면 그냥 잘 뚫어드리기를 원하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것들이 그냥 편하게 빨리빨리 연결만 되면 되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보안에 대한 관심은 죄송합니다만 네트워크 담당자들의 우선순위는 아니세요. 네트워크 담당자분들의 우선순위는 일단은 연결하고 그 다음에 보안이 필요하면 보안을 구현한다, 이렇게 되시는데, 자, 오늘 이제 제 발표를 들으시고 나면 네트워크 담당자들은 이런 고민이 우선순위고 나의 우선순위는 보안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팀과 어떻게 얘기를 이끌어 나가면 되겠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단일 신원을 확인을 하고, 아까도 몇 번 발표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었죠. 자산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 근데 그런 것도 쉽지 않잖아요. 지금 내가 관리하고 있는 자산도 관리하기 어려운데 지금 내가 모르게 붙는 자산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수 있을 건데, 이런 것들도 모두 네트워크에서 확인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정책도 어느 곳에 있든지, 즉 내가 사내망에서 사내망에서 배포하는 정책이든 클라우드에 배포하는 정책이든 사용자가 외부이든 내부이든 단일 정책을 가지고 동일 네트워크 상에서 디플로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보안 정책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집행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에 연결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컨트롤하면 바로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엔드 투 엔드 가시성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지점, 바로 이것이 네트워크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시스코는 더 이상 네트워크를 단순히 네트워크라고 부르지 않고 시큐어 네트워크, 안전한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여러분들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네트워크 팀의 가장 큰 목적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게 네트워크 팀이고요. 보안팀 입장에서는 그 중간중간 약간 그 방지턱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편하게 하시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방지턱을 통해서 안전하게 보안을 가셔야 된다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을 네트워크 팀과 계속 조율을 하셔야 돼요. 오늘 그 키사 담당님 그 내용 중에 네트워크 팀과 보안팀의 협업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저희가 직접 고객들을 만나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팀도 이제 계속 보안에 대한 압력을 받으시기 때문에 저희 시스코하고도 네트워크 보안을 어떻게 할지, 내부 보안을 어떻게 할지 굉장히 고민 많으신데, 오늘 참석하신 보안 담당자분들도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라는 이 잠자고 있는 거인을 어떻게 깨워서 이 보안 시스템으로 탈모시킬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몇 가지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에 보면 네트워크 부분에 이렇게 5가지 항목의 강조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 예전에는 그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영어로는 이제 SDN이라고 부르거든요.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 근데 제가 이후에는 SDN이라고 좀 줄여서 부를게요. 이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이 단순히 네트워크 업계에서 그리고 네트워크 벤더들이 하는 얘기였는데, 이제 제로 트러스트 2.0 가이드라인에서 SDN을 권고 아키텍처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오늘 계신 보안 담당자분들도 SDN이 뭐고 SDN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이유들이 있구나라는 걸 가지고 네트워크 담당자하고 말씀을 나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이제 굿모닝 아이텍 세션에도 나왔지만 매크로 세그멘테이션과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즉 망분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횡적 이동을 방지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어택 범위, 이제 확산 범위를 제어하는 이런 부분들은 제로 트러스트의 아주 핵심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래픽 관리,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흐름을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 가이드라인 2.0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어 있고, 트래픽 암호화 그리고 네트워크 회복성. 자, 오늘 위협 대응은 약간 좀 보안 쪽하고 조금 더 관련돼 있고 뭐 IPS나 방화벽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 4개 부분 영역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 사내망이라는 의미, 전통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로 가면서 밖에서 접속하는 클라우드 액세스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리모트 환경, 그리고 뭐 홈오피스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오늘 이 2번째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은 오후 세션이 별도로 있어요. 예, 그래서 오후 세션에서 다루도록 하고, 저는 오늘 주로 사내망과 관련된 무선 네트워크의 보안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의 첫 번째, SDN을 이용한 매크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망분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세그멘테이션으로 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앞단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가시성입니다. 가시성은 전체적인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도 있지만 우리 망에 누가 무엇을 가지고 언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이 컨텍스트 기반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 거기서부터가 바로 시작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자산관리 영역은 또 자산관리 부서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이 부분과 보안팀 그리고 네트워크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시스코는 그 아이덴티티 서비스 엔진이라는 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오른쪽에 보이는 여러 가지 컨텍스트 기반으로 단순히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언제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에 준수하는지,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가지고 신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LDAP 그리고 AD와 연동을 하고 다른 MDM 보안 서비스와 연동을 해서 우리 회사에 접속하는 유무선 단말들이 그리고 사용자들이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네트워크에 접속하는지를 일괄적으로 파악을 하고 각 컨텍스트에 맞게 보안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자산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자산들이 접속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큰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스코에서는 AI를 이용한 엔드포인트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미 알고 있는 PC 그리고 모바일, 패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파악이 되지만 고객분들께서 우리 회사에 들고 오시는 공유기들, 카메라들, IoT 디바이스, 센서들 이런 것들 갖고 오기 시작하시면 사실 이런 것들 다 핑거프린팅 채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스코에서 이런 것들을 다 자동화해서 고객들이 일일이 보안팀이나 네트워크팀이 수작업으로 프로파일링 하지 않으셔도 네트워크에 딱 붙는 순간 이 장비는 어떤 제조사에 어떤 용도로 쓰는 제품입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AI 엔드포인트 애널리틱스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고객분들이 그동안 수작업으로 관리하셨던 이런 자산 확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워크로드를 굉장히 줄여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SDN에 관한 내용인데, SDN은 나온 지는 사실은 한 10년 정도 된 기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은 네트워크 담당자들이 쓰고 계시는 기술이기도 한데, 이제 보안 담당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뒤에 나오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과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SDN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사실은 구현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자, 예전에는 네트워크가 그냥 다 물리적으로 정의가 돼 있었고요. 내가 어느 포트에 연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규명이 다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동을 해버리면 사실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할 수 있죠. 담당자가 쫓아다니면서 A 사용자가 1번 스위치 포트 연결했다가 다른 건물로 이동해서 뭐 다른 장비에 10번 스위치 포트로 연결을 했다. 그러면은 네트워크 담당자가 수동으로 바꿔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 담당자 입장에서는 매크로 세그멘테이션 못하겠어, 마이크로 못하겠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먼저 우리 회사의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가 물리적인 제한이 있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로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로 잘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네트워크 담당자, 네트워크 팀하고 말씀을 나누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SDN으로 가시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네트워크 팀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고요. 세 번째 바가 바로 이제 보안팀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매크로 세그멘테이션은 예전에는 내가 방화벽으로 분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망 간의 통신을 할 때 반드시 방화벽을 통해서 로그 관리를 하고 액세스 컨트롤을 해야 되는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새로 네트워크를 빌딩을 했어요. 새로 장비를 도입하고 새로 구축하고.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투자비도 많이 드는 거죠. 물론 요즘처럼 이제 AI가 돈을 다 가져가는 시장에 이렇게 망을 계속적으로 구축할 수는 없는 이제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매크로 세그멘테이션은 일단 망은 하나만 구축해 놓고, 그리고 내가 나눠야 될 세그멘테이션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커맨드 그리고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그냥 망을 나눠줍니다. 그냥 우리 회사 네트워크는 하나인데 단순히 클릭 몇 번만으로 우리 회사의 망이 마치 물리적으로 두 개를 구성한 네트워크처럼 그렇게 구성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화벽을 관리하시는 분들, 보안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들이 이쪽 영역의 사용자들과 저쪽 부서는 절대 통신하면 안 되고, 통신을 하게 되면 내가 관리하는 방화벽을 거쳐야 돼라고 하실 때는 네트워크 팀에 요청하시는 거예요. 네트워크 분리해 주세요. 방화벽은 저희가 관리할게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물리적으로 망을 구성할 때는 방화벽이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관리해야 되는 포인트도 많았는데, 이렇게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를 구현하시면 방화벽 그냥 클러스터 하나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망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화벽 하나로 논리적으로 나눠져 있는 이런 네트워크들을 다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도 투자비도 줄고, 그리고 관리에 대한 포인트도 획기적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이제 방화벽을 통해 관리해야 되시는 망분리의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전 세션에 나왔던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제 앞 세션은 주로 시스템 관리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서 강조해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존재하는 이 내부망, 유선망, 그리고 무선망, 이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구현할 것인가,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의 네트워크 대부분의 우리 회사의 네트워크는 일단 네트워크에 접속하게 되면은 그 소위 말하는 이 매크로 세그멘테이션 영역에 한번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의 사실 이제 무제한 이동이 허용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공격자가 내부로 침입을 했을 때 가급적이면 행동 반경 그리고 피해 반경을 줄이는 게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내부망에 들어와서 내가 매크로 세그멘테이션은 특정 매크로 망분리 안에 있더라도 그 안에서조차도 내가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 액세스할 수 있는 디바이스, 그리고 OT 디바이스들이 추가되더라도 그 OT 디바이스들이 액세스할 수 있는 영역, 관리될 수 있는 대상, 이런 것들을 다 미리미리 정의를 해놓게 되면은, 예를 들어 카메라가 해킹이 되더라도, 센서가 해킹이 되더라도 그 센서가 할 수 있는, 해커가 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영역에서는 굉장히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해커의 활동 영역을 줄이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네트워크 담당자분들한테 이런 거를 구현해달라고 하면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액세스 리스트라는 거를 가지고 네트워크 장비에다가 다 입력을 하세요. 근데 여기 이제 보안 담당자들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굉장히 이해하시기도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정말 이 안에 내가 구현하고 싶은 보안 정책의 제도로 구현이 된 건가라는 의구심이 드시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검증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보안 정책은 사실은 신뢰하기 힘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보안 정책은 이런 정도일 거예요. 네. 우리 우리 인플로이들은 어떤 시스템에는 접속해야 되고, 그리고 외부 협력업체가 들어와서 카메라나 OT 디바이스들 점검할 때는 각자 해당된 디바이스들에만 가능해야 되고, 우리 사내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프린터는 어떤 형태의 트래픽 유형만 사용자들하고 전송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의 그 보안 정책 문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보안 관리하는 이 네트워크 영역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SDN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아까처럼 수많은 그 숫자들과 커맨드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 보안 정책이 아니고, 지금 화면의 오른쪽에서 보이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태 있죠. 여러분이 보안 정책을 수립한 그 형태대로 누구는 누구와 통신 가능하고 누구는 불가능하고, 어떤 트래픽은 가능하고 어떤 트래픽은 불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관리자 UI에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립한 보안 정책의 모습 그대로 네트워크 관리 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정책이 수립되고 잘 이행되고 집행되고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네트워크 팀과 크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이 악유 포인트가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자,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이거는 종로에 있는 S사의 사옥 구축 사례입니다. 이 S사 사옥에는 되게 많은 그 계열사들이 같이 입주를 해 있었어요. 무슨 뭐 S 뭐 화학, S 전자 뭐 이런, 뭐 S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돼 있는데, 당연히 각 회사들은 네트워크 접속할 때 다른 회사에 액세스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조직 간에 크게 망을 나눠줄 때, 그리고 회사 간 통신이 필요하면 방화벽을 통해서 관리자가 허용한 어플리케이션과 영역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매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일단 구현을 해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주사가 한 건물에 들어와서 업무를 보시더라도, 심지어는 내 옆자리, 내 오른쪽 왼쪽에서 일하는 사용자들이 다른 회사에 소속된 사용자라 하시더라도 이 두 직원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의 이런 역할들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서로 간에 통신이 되지 않는, 그런 매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일단 구성을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S화학 안에서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임직원들이 할 수 있는 내용과 시스템 관리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세부적으로 마이크로 망분리를 시킴으로써 완벽하게 보안을 적용한 사례가 바로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액세스 사례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망분리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망이 분리가 됐으면 실제로 그 안에서 트래픽들이 잘 내가 원하는 보안 정책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보셔야 되잖아요. 예. 아까도 여러 솔루션들이, 그러니까 비저빌리티, 가시성, 뭐 트래픽 플로우, NDR 이런 말씀 나왔는데, 그럼 과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NDR을 구성하는 경우, 특히 시스코가 제안하는 NDR은 과연 타사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저희가 옆에 있는 부스에도 있기 때문에 실제 구현 방식이나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게 해커의 트래픽이든 정상적인 사용자의 트래픽이든, 시스코 네트워크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는 하나의 패킷도 빠지지 않고 모든 플로우를 다 수집을 해서 시큐어 네트워크 애널리틱스라는 네트워크 분석 솔루션으로 전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트래픽 패턴들 그리고 사용자 유형들을 보고 이것들이 위협이 되는 트래픽인지 정상적인 트래픽인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온프레미스 사내 구축형 솔루션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런 분석의 범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시스코의 인텔리전스 조직 탈로스의 인텔리전스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우리 사내에서 한 번도 발견되지 못한 트래픽 유형이라 하더라도
탈로스가 분석한, 탈로스는 저희가 한국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글로벌 전 세계에서 생성되는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인시던트를 관리하는 분석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지 못했고 우리 회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트래픽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탈로스에서 만약에 파악이 된 거라면은 이 트래픽 유형은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객분께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게 근데 이제 사내에 있는 트래픽만 보는 게 아니라 이 SNA라는 솔루션은 당연히 사내에 있는 트래픽은 당연히 분석을 해드리고 클라우드 커넥트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서버나 애플리케이션들 클라우드 IaaS에 굉장히 많이 이제 설치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용자와 서버 클라우드에 설치된 이런 서버들과의 통신 플로우에 대해서도 내가 모니터링을 해서 NDR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에 있는 내 그 워크로드와의 통신까지도 다 한꺼번에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아까도 잠깐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전 세션에서 한 가지 이제 NDR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는 오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생성되고 있는 트래픽의 8, 90%는 다 암호화된 트래픽인데 그 암호화된 트래픽을 들여다보지 않고 과연 어떻게 그 트래픽이 악성 트래픽인지 아닌지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알려줄 수 있느냐라는 바로 이제 인크립티드 트래픽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 바로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NDR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ETA라는 Encrypted Traffic Analytics 기술까지도 같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이 트래픽은 예전에는 NDR의 기본은 그 페이로드, 소위 말하는 데이터 트래픽의 내용은 보지 않고 그 패턴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턴을 보는데 패턴은 결국 프로토콜에 정의된 대로 트래픽이 이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트래픽을 정의한 이제 RFC 문서에 맞게 트래픽이 이동을 하고 그거에 벗어난 위협 트래픽이 아니냐, 기냐라는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자, ETA는 이제 뭐를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냐면, 자, 트래픽이 전송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니셜 트래픽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 트래픽은 언제 오고 그 다음 트래픽은 언제 오고, 사실 이런 시간 분석은 소위 말하는 그 기술 표준 문서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네, 기술 표준 문서는 그냥 주고받은 플로우에 대해서만 정의를 하고 있지 그 트래픽 패킷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가지고 돌아다니는지는 분석을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시스코는 바로 그 부분을 본 거예요. 정상적인 트래픽이라면은 내가 이 암호화된 트래픽을 열어보지 않더라도 어떤 프로토콜 스펙을 따라서 통신을 하는지, 그리고 그 패킷의 순서와 이 시간 배열들이 이거는 프로토콜 정의에는 입각을 하지만 트래픽을 보내는 시간 패턴을 보니까 이거는 비정상인데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된 트래픽을 열어보지 않더라도 이게 정상 트래픽인지 아닌 트래픽인지 굉장히 정교하게 잡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글, 이게 오른쪽에 보이시는 세 개의 트래픽이 전부 다 웹 트래픽인데요. 웹 트래픽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하기 굉장히 쉽죠. 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HTTP 또는 HTTPS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통신을 하면 다 이제 웹 트래픽인데, 자, 트래픽의 패턴과 그 데이터를 보내는 시간의 유형들을 보시면 일단은 정상적인 웹 트래픽과 CNC 초기 형태 패턴은 굉장히 다른 트래픽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잡아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런데 CNC 패턴과 데이터 유출과 키로깅 패턴은 유사하기 때문에 이게 CNC인지 데이터 유출인지 키로깅인지가 굉장히 잡아내기가 힘들어요. 자, 이때는 제가 말씀드린 트래픽이 과연 어떤 시간 플로우를 두고 전송이 되고 있느냐를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분리해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자, 아까 그 키사에서도 몇 가지 사례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MTTD와 MTTR을 얼마나 줄이느냐, 이런 내용들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전 대응을 할 수 있느냐, 감지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바로 데이터 유출과 랜섬웨어의 핵심이라고 단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시큐어 네트워크 애널리틱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히 트래픽을 분석을 해서 플로우 형태를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전조 증산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감시해내느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위에 있는 부분은 저희 시큐어 네트워크 애널리틱스의 가장 상단에 있는 대시보드 화면 잠깐 캡처해 온 거예요. 그래서 정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 2단계에서 만약에 이 4개의 호스트를 사전에 감지해낼 수 있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보안에 위협되는 행동들은 다 잘라낼 수가 있겠죠. 킬체인을 굉장히 앞단에서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정찰행위를 놓치더라도 CNC에 접속하고 있는 유형의 트래픽을 보이는 호스트들이 누가 있느냐 가서 패치를 하고 백신을 설치하고 필요하다면 포맷을 해서 그 호스트를 깨끗하게 한다면 그 뒤에 일어날 사건 사고들은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유는 엔드포인트 단말만 보고 있거나 경계만을 보고 있거나 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전반적으로 플로우 분석이 되지 않고 플로우 분석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유형들의 초기 진단, 사전 방어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아주 초기 단계의 정찰 행위부터 저 후반에 있는 데이터 유출 시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든 단계까지 이 SNA라는 제품이 단계별로 어떤 호스트들이 위험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컨텍스트 기반으로 행위 분석을 하고 제일 중요한 위험 예측을 해서 사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보안 담당자들 도와드리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른 시스코 솔루션과 연결돼서 자동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저 바로 옆방에 데모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 참석하신 분들 꼭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망 관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내부망에 어떤 사용자들이 접속을 하느냐, 그리고 우리 내부 일단 접속이 허용된 사용자들이 충분히 망분리가 잘 돼서 그들 사용자들의 액세스 권한들이 내가 관리하는 방화벽의 영역에서 잘 돼 있는지, 또는 한 네트워크 안에서조차도 그들이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과 권한이 잘 우리 회사의 보안 정책대로 잘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액세스를 통해서 보시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잘 구현이 됐을 때 과연 우리 회사가 언제나 안전하고 사전 그 위험 요소들을 사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져 있는지, 이 세 가지 요소들은 내부망 관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근데 이게 실제로 네트워크 담당자들하고 말씀 나누실 때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네트워크 담당자들은 기본적으로 플로우를 다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내가 어떻게 보안 관점에서 활용할지를 얘기를 나누시는 거는 크게 어려운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자, 이렇게 한번 접속을 허용을 하고 망분리를 시켜놓고 가만히 놔두면 그거 제로 트러스트 아니잖아요. 제로 트러스트는 항상 의심하라는 게 제로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 액세스를 통해서 접속을 하고, 그리고 보안 관제 SNA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신다면은 그 사용자들이 또 단말들이 실제로 보안 점수가 높은지 아닌지를 실시간으로 감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보안 점수를 10점 맞고 네트워크에 입장한 고객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용자들이 보안 점수 계속 이상한 활동들을 보이면서 보안 점수가 떨어지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트러스트 레벨이 떨어지게 되면 네트워크에서 격리를 시켜야 되겠죠. 그 특정 호스트, 특정 시스템만 망해서 분리를 시키고 패치를 시키고 다시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저희 시스코가 제안하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입니다. 자, 네트워크 회복성은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리질리언시라고도 하기도 하고, 저희 시스코는 디지털 리질리언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디지털 회복 탄력성인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거죠. 어떤 환경과 장애에서도 시스템과 데이터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중단 없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디지털 회복성이 나오는 이유는 오늘 여러 세션에서 언급이 됐지만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방패가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이 한번 찔려보고 얼마나 빨리 창에 찔린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방패를 튼튼하게 하느냐, 이 작업들이 아마 보안 관리자들이 앞으로 하셔야 되는 숙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데이터 게임이라고 보여져요. 저희 시스코에서는. 즉 네트워크 담당자들도 이미 굉장히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보안팀도 상당량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팀이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충분히 소위 말하는 그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 시스코에서 데이터 네트워크 조직과 보안팀이 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제공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모든 네트워크에서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의 성능 그리고 유형들을 볼 수 있는 Thousand Eyes라는 솔루션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서 모든 네트워크라는 거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우리 사내망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사업자, 통신 사업자, 왜냐하면 거기에 다 우리 사용자들과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내망, 내가 우리 PC와 디바이스들이 연결되어 있는 유선, 무선 네트워크부터
클라우드에 있는 IaaS 네트워크까지 모두 비저빌리티를 가져갈 수 있는 이 솔루션, 그리고 여기서 채집되는 모든 것들을 취합해서 하나의 데이터 비저빌리티를 제공하는 스플렁크. 자, 스플렁크도 오늘 저희 부스에 있으니까 꼭 한번 오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끊임없이 연결되고 그리고 공격을 당할 때 과연 어느 영역에서 문제가 있느냐, 이게 우리 사내망의 문제인지 통신 사업자의 문제인지 아니면 클라우드 사업자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마치 내 네트워크인 것처럼 우리 네트워크 담당자 또는 보안 담당자 분들도 볼 수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ThousandEyes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실제 사례인데, 글로벌 CDN 사업자에서 DDoS 공격을 방어하는 시스템이 무력화되면서 두 개의 은행이 장애를 겪었어요. 근데 두 개의 은행 중에 하나는 ThousandEyes를 쓰고 계셨고, 하나는 기존 전통적인 모니터링 솔루션을 쓰고 계셨는데, 기존 전통적인 모니터링 솔루션을 쓰신 고객은 이거를 파악하고 회복하는 게 약 2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2시간에서 가장 소요가 많이 걸렸던 부분은 이 글로벌 CDN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그거를 통보하는 데까지가 대략 1시간 반 정도 걸렸고, 그걸 고객이 인지를 하고 시스템 페일오버, 즉 리던던트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데까지 한 30분 걸려서 2시간 내에 서비스가 회복이 됐었는데, 자, 비뱅크인 경우에는 약 4분 만에 이 CDN 장애로부터 극복을 했어요. 이유는 이 CDN 사업자가 알아차리기 이전에 이미 ThousandEyes를 통해서 저쪽 CDN 사업자의 장애가 있으니 지금 시스템 그대로 놔두면 우리 시스템 그대로 영향을 받겠네라고 해서 먼저 CDN 사업자가 고객한테 알려주기 이전에 마치 그 네트워크가 내 네트워크였던 것처럼 미리 알고 바로 시스템 페일오버를 통해서 약 4분 만에 시스템 전환하고 바로 서비스를 재개했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경계 보안 얘기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내가 소유하지 않은 네트워크도 같이 한꺼번에 관리를 이제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셔서, 저희 시스코가 갖고 있는 이런 네트워크의 여러 가지 다양성, 즉 경계망 보안, 내부망 보안, 클라우드 보안,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여러분께 이런 비저빌리티와 디지털 리질 회복성, 이런 것들 제공해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빨리 드렸네요. 네, 요즘 네트워크는 뭐 400G, 800G 이런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바야흐로 네트워크의 스포츠카 시대가 열렸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네트워크 담당자들은 이런 속도와 연결에만 포커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보안 담당자 분들께서 여기에 안전벨트를 좀 착용해 설치해 드릴 필요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들으시는 여러 가지 내용을 들으시고 네트워크 담당자들이 인프라스트럭처를 고도화할 때 이런 의견을 좀 드려야 되겠구나, 저번 세미나에서 들은 내부망 보안, 클라우드 보안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피드백을 주시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저희 시스코는 모든 것을 안전하게 연결하는, 즉 Securely Connect하는 거를 저희 회사의 사명으로 삼고 있고요. 아까도 키사 발표에서 나왔듯이 지금 인력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이쪽 영역에서. 그래서 저희 시스코는 이런 보안과 관련된 교육들을 무료로 한국어로 되어 있는 무료 교육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 내용도 저희 부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께서 내가 보안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내가 이제 보안 업계에 오래 있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시스코와 함께 이 보안에 대한 지식도 갖추시고 저희 시스코 솔루션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 연결하는 솔루션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